청소부 주제에 회사 일에 왜 참견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걸레나 빨아. 김대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50대 후반의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죠.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의 조용한 말에 김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결? 청소부가 뭘 해결해? 하하, 우스워서 못 살겠네. 영어나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다음 날 회의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청소부가 미국 본사 임원들과 완벽한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이 진짜 청소부 맞아?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돌려볼까요? 새벽 5시 대한글로 벌무역 사옥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은 청소부 강민호였죠. 50대 후반의 그는 묵묵히 청소도구를 챙겨 5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화장실 좀 빨리 치워요. 냄새나잖아. 출근한 김대리가 인사도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죠. 6년간 매일 아침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내가 버린 커피컵 왜 안 치웠어요? 제자리에 그대로 있던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꼭 치우겠습니다. 민호는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사실 그 커피컵은 퇴근 후에 버려진 것이었죠.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였습니다. 민호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신입사원 몇 명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저씨 여기서 밥 먹어? 좀 그런데. 청소부잖아. 직원 식당인데 여기까지 와서. 민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죠. 이런 시선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괴로웠지만 이제는 그저 흘려들을 뿐이었죠. 오후 2시 회의실 청소 차례였습니다. 민호가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박 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청소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긴급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아, 네. 죄송합니다. 민호는 서둘러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박 부장은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뒤따라 들어온 김대리는 달랐죠. 에휴, 청소는 새벽에 다 해놓던가. 맨날 방해만 하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걸레를 빨며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죠.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예전에는 저런 곳에서 일했었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퇴근 시간 민호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바닥에 쓰레기를 주웠죠. 누군가 떨어뜨린 서류 뭉치도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서류를 주워든 민호는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서였죠. 문서를 보는 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지만 곧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부장님 책상에 놓아드려야겠군. 민호는 서류를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사장실 청소 날이었죠. 열쇠를 받아 들어간 사장실은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민호는 책상을 닦다가 사진 액자를 보았습니다. 최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시지. 회사가 어려워도 직원 한 명 자르지 않으시니. 민호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닦았습니다. 6년 전 자신이 회사를 나올 때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뻔했었죠.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자신을 찾아와 눈물 흘리며 감사하던 제임스 박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젊은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오시는데 청소 아직도 안 끝났어? 김대리가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액자를 떨어뜨릴 뻔했죠. 죄송합니다.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휴, 나이만 먹었지 일은 느리기만 하네. 빨리 좀 해요. 김대리는 비아냥거리며 나갔습니다. 민호는 묵묵히 청소를 마저 했죠. 오전 10시 민호가 복도를 청소하는데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최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걸음을 멈췄죠. 죄송합니다, 사장님. 김 대리가 미국 본사에 보낼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잘못 작성한 정도가 아니잖아. 계약 조건을 완전히 틀리게 써서 보냈다고.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문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죠. 상대방이 글로벌테크잖아요.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인데 이번 실수로 완전히 화나셨대요. 화난 정도가 아니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물어내래. 민호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글로벌테크, 자신이 6년 전까지 몸담았던 그 회사 말인가요? 얼마나 물어내야 하는데요? 300억. 우리 회사 1년 매출이 500억인데 300억을 어떻게 구해? 최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소리였죠. 민호는 조용히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테크, 제임스 박, 혹시, 아저씨, 거기서 뭐해? 엿듣고 있었어? 김대리가 회의실에서 나오며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아닙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회사 일에 관심은 왜 많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이나 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민호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며 회의실 문 너머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사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대리의 실수로 글로벌테크와의 계약이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3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자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죠. 그럼 회사가 문을 닫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박 부장이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글로벌테크 본사에 직접 가서 사과하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변호사를 통해 공식 통보가 왔어. 일주일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 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대리, 자네가 뭘 잘못한 건지 알기나 하나? 죄송합니다, 사장님. 계약서 금액 단위를 잘못 적었습니다. 100만 달러를 10만 달러로. 금액만 문제가 아니야. 납품 일정도 틀렸고 품질 조건도 엉터리로 써놨다고. 대체 검토는 한 거야? 김대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변명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박 부장님이 빨리 보내라고 하셔서. 뭐,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박 부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둘 다. 최 사장이 말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구 잘못이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글로벌 테크는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끝이에요. 민호는 복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회사였죠. 그곳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모든 사람을 알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두운 표정이었죠. 박 부장이 복도를 지나가다 민호를 봤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 중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미안해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박 부장은 힘없이 지나갔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 위기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 6시, 민호는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리가 들어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죠. 에휴, 재수 없어 죽겠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김대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 박 부장 탓이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보내라고 해놓고선. 회사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이직하면 그만이고.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6년 전 글로벌 테크에서 가져온 명함들과 자료들이었죠. 이제 움직여야 할 때인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6년 만에 꺼내본 글로벌 테크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호는 회의실 근처를 청소하며 상황을 지켜봤죠. 사장님,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소송 가면 우리가 100% 집니다. 그럼 300억을 내야 한다는 거잖아. 은행 대출도 한계고 회사를 정리해야 할 판이야. 최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50명이 넘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못 줄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두드렸죠.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저씨, 지금 회의 중인데. 박 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일이신가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글로벌 테크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호를 멍하니 바라봤죠.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김대리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글로벌 테크와 연락해서 오해를 풀고 계약을 정상화하겠습니다. 하하,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김대리가 껄껄 웃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글로벌 테크를 어떻게 설득한다는 거예요? 영어나 할 줄 아세요? 거기 본사는 미국인데 할 수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웃겨서. 사장님, 이런 헛소리 듣고 계실 시간 없으시잖아요. 김대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설레발은 그냥 가서 걸레나 빨아요. 바쁜데 짜증나게 하지 말고. 김대리, 박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너무하잖아. 아저씨가 도와주시겠다는데. 도와준다고요? 부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 양반이 뭘 할 수 있다고. 최 사장은 한참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무언가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아저씨, 혹시 글로벌 테크와 아는 분이라도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를 합니다.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도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웃음이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죠. 정말이신가요? 박 부장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대리가 코웃음 쳤죠. 에이, 말은 누가 못해요. 증거 좀 보여주시죠. 김 대리, 그만해. 박 부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인데 지금 무슨 짓이야? 최 사장이 손을 들어 둘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먼저 글로벌 테크 본사에 공식 이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최 사장은 잠시 고민하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눈빛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민호에게 사무실을 내주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민호에게는 6년 만에 앉아보는 책상이었죠. 컴퓨터 사용하실 줄 아세요? 박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민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타자 속도에 박 부장이 눈을 크게 떴죠. 아저씨, 혹시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냥 회사원이었습니다. 민호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작성에 집중했죠. 1시간 후 민호가 이메일을 다 작성했습니다. 사장님, 박 부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한 비즈니스 영어로 작성된 사과문이었죠. 격식과 예의를 갖추면서도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저씨가 쓰신 거예요? 박 부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제가 번역해 드릴까요? 민호는 이메일을 한국어로 똑같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완벽한 통역이었죠. 대단하십니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셨다니. 최 사장도 감탄했습니다. 보내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민호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답장은 내일쯤 올 겁니다. 제가 글로벌 테크의 업무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예전에 조금 알던 회사라서요.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예상대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도 글로벌 테크의 최고 경영자 명의로 직접 온 메일이었죠. 사장님, 답장 왔습니다. 박 부장이 달려왔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죠. 김 대리도 불안한 표정으로 와 있었습니다. 민호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화상회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정말요? 그럼 기회가 있다는 거네요. 최 사장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영어로 진행될 겁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오후 3시 대회의실에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화면 속에 글로벌 테크의 경영진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정중앙에 제임스 박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년 만의 재회였죠. 화면 속 제임스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극도로 실망했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민호가 완벽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최 사장의 사과 말씀을 영어로 전달했죠. 당신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죠. 민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억양도 완벽했죠.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청소부 맞아?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양측의 대화를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재자 역할도 했죠.
오해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보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성실합니다. 이번 실수는 일회성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호의 설득에 화면 속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박이 갑자기 화면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깐만요. 통역하시는 분, 얼굴을 좀 더 가까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민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들킬 것 같았죠. 혹시 강민호 부사장님이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죠.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 제임스 박과 눈이 마주쳤죠. 부사장님, 정말 부사장님이시네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오랜만입니다, 제임스. 민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봤습니다. 부사장,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민호가 통역했습니다. 이분은 강민호 부사장님입니다. 6년 전까지 글로벌테크의 국제사업본부 부사장으로 계셨죠. 뭐라고요? 최 사장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멘토이자 은인이십니다. 부사장님은 제 실수를 덮어주시고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셨어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과장이었습니다. 중국 바이어와의 계약에서 큰 실수를 했죠. 환율 계산을 잘못해서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민호가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재판에 넘겨질 상황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부사장님이 제임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사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셨어요. 자신의 관리 소홀이었다고 최종 결제자로서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저 청소부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전 살았지만 부사장님은 모든 걸 잃으셨어요. 20년 쌓아온 경력, 명예, 지위 다 버리셨습니다. 그만합니다, 제임스.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부사장님을 찾으려 했지만 소식이 끊기셨더군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 결정에 후회는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신 건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경력이 끊긴 50대 중반을 어느 회사가 채용하겠습니까? 청소부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민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글로벌테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임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부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부사장님께 보답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운명입니다. 부사장님, 대한글로벌무역과의 문제는 모두 취하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최 사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손해배상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임스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임스는 화면을 통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테크는 아시아 시장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한국의 파트너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민호가 서류를 보며 통역했습니다. 최 사장의 눈이 커졌죠. 대한글로벌무역을 우리의 독점 파트너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계약 규모는 연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최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현재 회사 매출이 500억인데 그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예,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임스가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민호 부사장님이 대한글로벌무역의 경영진으로 계셔야 합니다. 해외 영업과 경영 기획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급으로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죠. 제임스, 그건 곤란합니다. 저는 그저, 부사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글로벌테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부사장님의 능력과 경험이라면 대한글로벌무역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최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아니,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를 도와주십시오. 사장님,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50명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최 사장이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하자 민호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이사 같은 높은 자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팀장급으로. 안 됩니다. 제임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부사장님. 글로벌테크는 최고 수준의 파트너와만 일합니다. 부사장님이 경영진에 있지 않으면 이 계약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6년간 자신을 무시했던 이 회사,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많은 이 회사.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제임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특급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제임스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6년간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괜찮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당신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민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박 부장이 일어서서 민호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사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죠. 감사합니다. 회사를 살려주셔서. 김대리만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를 바라봤죠. 김대리. 예.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텐데 잘 부탁합니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대리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그 손을 잡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한 달 후 대한글로벌무역 강당에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신임 해외 영업 및 경영기획 대표이사 취임식. 민호는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6년 만에 입어보는 정장이었죠. 직원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민호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최 사장은 회장으로 승진하고 민호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6년간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회사를 바라보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직원들이 숙연하게 들었습니다.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회사를 만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한 팀이고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민호의 눈빛이 직원들을 하나하나 훑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청소 아주머니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죠. 3개월 후 대한글로벌무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로벌테크와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매출이 10배로 뛰었죠. 직원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회사 분위기였습니다. 민호는 매주 전 직원 조회를 했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에서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 대리는 완전히 달라졌죠. 대표님, 이번 프랑스 바이어 미팅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잘 만들었네요, 김 과장. 이제 과장 달았으니 후배들도 잘 챙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 대리는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고 민호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대한글로벌무역은 업계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해외 지사도 5개가 생겼죠. 민호의 5개 국어 실력과 경영 능력이 빛을 발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직접 강의를 했죠. 여러분, 제가 이 회사 청소부였다는 거 알고 있나요?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유명한 이야기였죠. 저는 청소하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부를 무시했고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도 뛰어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능력은 배워서 늘릴 수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퇴근 시간 민호는 사무실을 나서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고, 대표님. 고맙습니다. 민호는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는 절대 잊지 않았죠. 차에 타며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제임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그의 재도전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놓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